제조업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의 생존 전략도 함께 혁신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제조 현장이 지능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의견과 우리나라는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성장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산업진흥화협회로 거듭남으로써 이제는 그 영역이 제조산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진흥화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디지털 기반의 산업진흥화를 통한 산업혁신 성장이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성장 전략 정책 중심에는 산업부터 민간 영역까지 아우르는 한국산업진흥화협회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우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진흥화협회는 국내외 최고의 산업진흥화 관련 기업과 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이에 걸맞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 글로벌 팬데믹인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산업진흥화협회는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산업진흥화란 산업 데이터, 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산업에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을 진흥화하고 혁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민간에서 우리 산업을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 협회 명칭을 스마트 제조산업협회에서 산업진흥화협회로 변경하면서 이제는 제조산업을 넘어 전 산업에 걸쳐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진흥화협회는 2015년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제조업의 스마트 공장 보급과 확산을 이끌어왔습니다. 혁신기획본부는 주력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진흥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 진흥화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업 진흥화 관련된 AI 기업들을 좀 서로 만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좀 전환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팅 쪽에서는 산업 진흥화 관련된 기업들을 좀 저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코칭도 해주고 여러 가지 판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줘서 그들이 빨리 그 산업 진흥화와 관련된 좀 멋지는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컨퍼런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인 웨비나를 위해 직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참가자들이 본인의 컴퓨터로 참여해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세미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MOU안 받으면 같이 공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 웨비나 교육 대상이 몇 명 목표로 하고 있나요? 차수당 1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통해서 URL 통해 웨비나에 접속 가능하게끔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웨비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질 좋은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어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답니다. 업무하는데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은 스마트 제조, 스마트 공장 분야의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을 한자리에 모아서 이러한 기술이 집약된, 고도화된 제조산업 현장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매월 3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AI,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진흥화를 홍보하고 관련된 진일 보안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원격 진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사는 자신의 속한 혁신 러닝센터에서 인터넷 강의 녹화가 한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산업진흥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기획과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협회에서 발행하는 스마트 제조 구축 운영 전문가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스마트 제조 산업과 업종 지식은 물론이고요.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한 전문 자격증입니다. 좋은 회사를 다니는구나. 저희 협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제조, 공급, 수요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요. 정책 수요라든지 이제 관련 니즈나 리퀘어먼트 상황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격증이 탄생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저희 공신력 있는 스마트 제조 전문 기관으로서 이 자격증을 발견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해진 산업계는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이런 요구에 맞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서울공업고등학교 2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진흥화 시대의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무슨 ESS 폭발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기사가 많이 화두가 되었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안전사고들이 왜 발생하는지 산업 데이터에 주목을 해서 에너지, 특히 태양열의 에너지가 저장이 될 때 필요한 그러한 어떤 데이터들, 이를테면 온도라든지 열, 그리고 압력, 습도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습득을 해서 이거를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안전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가상 센서를 만들어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예가 바로 파괴적 혁신,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나아갈 하나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에도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과 방역 게이트로 대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곳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첨단 기자재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개발 기술에 방역을 더해 방역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즈는 스마트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첨단 교육 기자재 사업과 그다음 해외 사업의 ODA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팬데믹 시대에 맞아서 방역 로봇과 방역 게이트를 주력해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5월 산업부에서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 보건 환경 분야 대응과 제로 무접촉, 비대면 관련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시대에 맞는 비대면 방역 로봇이 필요한 것인데요. 주식회사 아이즈는 첨단 기자재를 만들던 개발 기술에 방역을 접목시켜 방역 로봇과 방역 게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을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 학교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생산을 관리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엔지니어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서 현장에서 맞춤형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이 제품이 있는 겁니다. 방역 로봇의 핵심 기술은 알고리즘입니다. 로봇이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발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의 수출을 목표로 방역 로봇의 심화 과정을 국산화시키고 있습니다. 방역 대상에 대한 안면 인식과 행동을 감지하는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방역 로봇은 실제로 비대면 장비입니다. 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비대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접촉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을 차단을 하고 그걸 감시를 실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일반인들이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실제로 만약에 접촉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차단하는 그런 장비가 방역 로봇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자체가 벽을 향해서 이제 살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상 위에도 살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틸팅을 준 거고 그 틸팅하기 위한 이제 구동 회로가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격 있는 부분 좀 수정을 하고 자외선 램프를 이용한 바이러스 살균 효과에 대한 성능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자, 램프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효율이 좋은 위치가 되는지. 예, 모터 구동부 같은 경우는 네. 왔다 갔다 자주 할 텐데 네. 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여유를 네. 줬거든요. 변경을 하고 보강하고 그다음에 몰딩해서 그렇게 해서 인증기관에 보내야 저희가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외선 램프를 가지고서 뭐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이런 살균 효과를 보는데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테스트 전에는 시험지 자체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외선을 조사를 하면 그 조사되는 양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까지 자외선을 쬐면은 색상이 그렇게 바뀌면은 한 10만 마이크로줄 정도의 자외선 양을 살균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 제일 위쪽의 색깔이라고 하면은 한 10,000 마이크로줄 정도 됩니다. 1000부터 10,000 정도 사이의 그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박테리아까지 전부 다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마스크 인식에서 인식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약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업데이트가 다 된 거야. 뎁스 거리를 찍었을 때 이제 얼굴로 좌표를 이제 인식을 했었잖아. 그걸 이제 바디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CPU, GPU, VPU가 3개가 있잖아. 거기서 마스크는 예를 들어 CPU를 쓴다. 일단 이 상태에서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 방역 로봇은 미세한 각도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도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 대상에 대한 얼굴과 몸을 정확하게 인식해 방역 효과를 높이는 것이죠. 저희는 UV 살균 외에 이제 얼굴을 감지해서 이제 그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발열자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 멘트를 이제 날려드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예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서비스의 약간 개념도 그 부분을 첨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데이터에 관련된 이제 이력 관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UV 살균이 주 목적인데요. 이곳에서 만들고 있는 방역 로봇은 살균 목적을 넘어 고객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떨어져. 가장 가까운 포지션을 갖는 거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뎁스. 각도 자체는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0도부터 180도야. 90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이쪽에 45도. 방역 로봇이 이동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는 통신사의 5G를 이용해 클라우드에 저장되는데요. 저장된 데이터는 원격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방역 로봇 같은 경우는 방역뿐만 아니고 방범, 그다음에 물류 이송, 서비스, 안내 로봇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 모듈을 빼고 방범 모듈을 올렸을 경우 또는 물류 이송할 수 있는 배송 로봇을 올렸을 경우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일반 산업체에서 산업용 로봇이나 컨베이어 벨트를 올렸을 경우에는 공장에서 물류 이송 로봇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안전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이기 때문에 이동에 있어 최대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중으로 보완을 해서 프로그램화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떤 고객한테 우리 인증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 백자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도 중요합니다.
로봇의 움직임과 방역에 대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전송되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갑니다. 정부의 과제나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에 관련된 부분을 이 피부로 접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한국진흥화산업협회를 만나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 저희 회사에 관련된 세부적인 컨설팅을 해주고 심지어 저희가 물론 요청을 했지만 정기적인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사실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진흥화협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를 대한민국은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형 경제에서 세계를 이끄는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산업의 지능화, 디지털화를 내세운 한국판 디지털 뉴딜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략사업본부입니다. 산업의 모든 분야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산업진흥화라고 보면 될 텐데요. 전략사업본부는 산업계의 데이터를 수집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사업본부는 현재 각종 산업계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특히 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기업 단일의 생산성 향상이나 서비스 개선보다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기업은 물론 산업 전체에 긍정적 혁신, 즉 생태계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데이터 플랫폼 특히 우리나라의 제조나 서비스 등의 우수한 장점들을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로 기획해 전수하기도 합니다. 고품질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보안과 표준화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 밖에 이제 유관기관과 협업 관련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요. 스마트 제조 분야에도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는 ICT 환경 내에서 설계, 제조, 검사, 물류의 자동화 및 진흥화를 함으로써 제조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산업 전략이며 기본적으로 제조 환경을 구성하는 자동화 시스템들 간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산업진흥화의 핵심 소재로 산업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 데이터는 제품의 기획, 설계, 그리고 제작, 그리고 이제 최종 제조 공정을 거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한창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개발 협력 중인 나라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현장에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 중입니다. 약 99% 이상이 지금 이 소비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소비도 하고 이 수출도 하고 우리가 물론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플랜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협회 차원에서 산업진흥화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기존 생산자 주도의 생산체계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맞춤형 생산체제로 전환 중에 있으나 창업 초기 기업이나 중소기업 중에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역량이 부족하고 생산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공장들은 안정적으로 생산 물량 확보를 위한 수요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 자본, 노력 최소화와 생산 인프라의 공유 활용 극대화가 본 사업의 개발 동기입니다. 스마트 제조는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는데요. 제조업 위기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하게 될 4차 산업혁명기가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제조업 부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고요. 산업 현장의 호환성 확보가 스마트 제조의 성공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진흥화 그 초연결 시대에 있어 제조 현장에서는 그 장비와 장비 간, 또 장비와 시스템 간 데이터의 원활한 교환을 위해서 상호 호환성이 필수적이거든요. 현장의 니즈에 발맞춰서 저희 표준센터에서는 표준 기획, 개발, 그리고 기업의 표준화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내 산업용 통신 시장이 해외 점유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국내 모 기업과 협업을 해서 국내 우수 기술의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을 표준화시키고 이를 보급 확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교육용 키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산업 현장의 엔지니어링 현장단에서 이걸 다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키트를 활용해서 좀 교육에 연계한다면 이 키트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더 부가적으로 추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IoT나 4차 산업혁명으로 공장 역시 스마트화되고 그에 맞는 자동화 관점에서 기술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네, 그 부분을 좀 우리 기술위원회 쪽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방안을 좀 찾는 게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 융합을 통해 제조 현장에 적합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능화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을 구성하는 그 자동화, 제어, 통신 영역뿐만 아니라 IoT, 빅데이터, AI까지 영역까지 플랫폼 기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는 유스 케이스를 개발을 하고 구현을 해서 이런 아키텍처를 수립해서 제조 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스마트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산업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마트 제조에 있어 산업과 업종별 협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어떤 좀 선도적인 역할을 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스마트화, 그다음에 서비스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화, 그다음에 그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게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년부터는 협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회원사와 또 관련된 고객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산업 현장에 있는 모든 기업들과 함께 산업 전환을 위한 협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주력 산업 분야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협회가 중심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와 실현은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산업진흥화협회는 산업진흥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기존 산업의 진흥화를 더해 국가 경쟁력 상승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선 산업진흥화로 세계를 향한 산업 경쟁력이 활짝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